내가 전화할 땐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꿈을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옆길로 새지도 말고 여자는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당신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그래요, 믿어줄게요. 너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세상 끝나도록 바람이 분다 해도 눈보라 친다 해도 나만 사랑한다, 나만 생각한다, 그렇게 약속해줘요. 당신은 나만의 남자, 나는 당신의 여자. 언제나 멋진 당신 가슴에 안겨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여자는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당신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 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정 기자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한 프리한 선거 방송 이후에 처음 찾아뵀는데 어제 너무 고생하시면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예. 어제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오. 그렇게까지 길게 알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예. 이게 생방의 묘미죠. 네. 저는 그 특집 프리데스크만 하고 빠졌는데 집에서 보는데 정말 너무 그 세 명의 텐션과 그 정말 제 집에 혼자 있는 데서 시끄럽더라고요. 예. 양쪽에서 너무 저 나중에 집에 갔는데 약간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양쪽에서 정도였습니까? 계속 이휘준 아나운서와 이선영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다들 선거 방송 챙겨 보셨죠? 네. 아니 어제 이세희님이 저 밤늦게까지 근무했다고 고생했다고 해주셨어요. 아까 마중물님도 선거 방송 잘 봤다고 인사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산아님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아니, 어제 평소 때보다는 빨리 들어가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개표 방송 선거 관련된 컨텐츠 보시다 들어온 분들이 많아가지고, 댓글도 너무 빨리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간간히 보이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정말 힘을 얻었습니다. 함께 진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고정닉 분들 네.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천천히 딱 올라와서 저희가 다 보이는데 어제는 좀 무리였어요. 예. 심은정님이 오늘 두 분 생맞춤 하신 건가요? 하셨어요. 오, 그러네요. 저희 약간 의도치 않았는데 깔맞춤이 됐네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사나님이 김민호 아나운서님 정장 멋졌다고.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특집 방송 있으면 정장 입고 나올게요. 네. 이세희님이 어제 양복 입더니 오늘 귀여울 패션이라고. 사실 청청 패션이에요. 네. 아래는 지금 못 보시지만. 바지도 이렇게 뜯어져 있는데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밖에서는 이걸 벗고 왔어요 오늘. 네. 오늘 신청곡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세희님이 신청해주신 김현자 10분 내로 틀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프리데스크 다시 보기 특집 부대 다시 보기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매 눈으로 딱
신청곡을 그렇죠. 바로 반영했습니다. 네. 어디에 남겨주셔도 저희는 매의 눈으로 어제 이선영 아나운서 표현으로 호크 아이로 좀 다 집어내니까 어디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이님이 옆에 나오신 분이 빵 터진 것 같고 터지신 것 같다고. 예. 네. 자, 오늘 옆에 나오신 분은 게스트인데 저희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어제 선거방송의 여운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시 제대로 된 일반 프리데스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프리초대석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프리조대석에는 경제팀의 김민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모셨습니다. 첫 출연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보기만 하다가 보셨어요? 네, 이렇게 또 출연하게 되니까 긴장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옆에서 보니까 또 재밌기도 하네요. 실제로 아까 빵 터지시기도 하셨고. 네. 열심히 댓글을 보시더라고요. 댓글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보통 게스트분들이 댓글에 신경 쓸 시간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댓글을 보니까 패션 하나하나를 지적해 주시면서 휴대폰 바뀐 것도 다 하셔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희 가족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네. 보시는 분들이 그런 것까지 다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부터는 이제 김민찬 기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요? 성우 출신인가요? 홍승표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김민찬님 기분이 업돼 있네요. 이렇게. 그렇지 않고요. 퇴근이 지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네. 한성님이 마봉춘 남자 기자님들은 한 덩치 하신다고. 이세희님이 감사합니다. 잘생겨 보인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구님은 첫 출연이면 제필이 형이 싫어하시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0분 정도 나오면 자연스럽게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사실 다룰 주제가 프리데스크에서도 여러 차례 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가상화폐 열풍 관련해가지고 네. 또 여러 가지 각도로 취재를 해서 저희가 특별히 모셨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이게 사실은 그 비트코인 얘기 나오면 그때 샀어야 했는데 그쵸.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 데가 오늘이 이게 가장 낮은 가격. 명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네. 이게 2017년 말에 열풍이 또 불었다가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 그렇죠.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2017년 말에 그때는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었죠.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1 비트코인이 2,800만 원을 넘었더라고요. 그때도 2017년 사실, 말, 네. 2018년 초 이랬는데 네네. 그러다가 가격이 300만 원대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막 떨어지고 사람들이 거품 봐라 이봐라 거품이었다 이랬는데 작년 말부터 다시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1 비트코인이 7,200만 원. 어제는 거의 7,9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는 게 이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 3년 전에 2,800만 원이었을 때 광풍이라고 그랬는데 그보다 3배가 더 올랐으니까요. 광풍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뭐 댓글로 김민찬 기자 뭐 담당하시냐고 좀 올라왔어요. 저는 이제 경제팀 안에서 출처가 있는데 기재부 그리고 금융, 은행 뭐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거 하시는데. 네. 아니 은행 갔다가 뭐 자기 말씀을 잘 안 들어준다 은행이 그럼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제보 제가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보여주는 이미지도 약간 금융 엘리트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있으세요. 네. 옵티머스 사기꾼 뭐 이런 거. 그쪽은 아니에요. 금감원 쪽으로. 사라님은 3년 전에 물렸는데 버텨서 원금 찾았다고 얘기하십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비트코인 말고도 코인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그러지. 뭐 이더리움도 있고 그쵸. 뭐 예. 일론 머스크가 투자했던 도지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많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제 정식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표준화된 용어로 알터코인. 그렇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로는 자코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2017년 말에 2018년 초에 사셨다가 물리신 분들이 엄청 많았는데 3년 만에 이제 원금 회복하시고 수익까지 보셨다는 분들도 이제 막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안 팔고 버티신 게 너무 대단하네요. 저는 그냥 다 손절했거든요. 떨어지자마자. 얼마 안 사긴 했지만. 사긴 샀군요. 제가 그 잡코인을 하나 샀는데 그냥 버렸어요. 근데 벌써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이광희님은 가상화폐는 무서워서 못하고 줄이는 오늘도 주식으로 옵니다 하셨어요. 자,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빌로바 TV님이 이 와중에 코인은 대파 코인이죠 하셨습니다. 요즘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랐다고. 네.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건지 이게 통계 수치로도 지금 확인이 된다고 하던데. 그렇죠. 어떻게 이게 됩니까?
거래 대금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3월에 개인이 사고 파는 금액이 평균이 한 15조 원 정도 네.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하루 거래되는 금액이 18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코스피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3조 원이 더 많은 겁니다. 이야. 이게 사실상 이게 좀 그 단편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고 휴일도 없고 주말도 없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코스피는 아침 9시에 열어서 오후 3시 반이면 닫으니까 하루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 반밖에 안 되니까 조금 이 비교를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거래 대금 자체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용자 수로도 나타나는데요. 네. 지난달에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용한 사람이 320만 명이었는데 1년 전에 2019년 11월에는 39만 명이었어요. 근데 39만 명이 이제는 330만 명이 된 거죠. 오, 대단하네요. 엄청난 겁니다. 성장세가. 뭐그 투자 6개월 사이에 투자 시작했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게 39만 명에서 330만 명이 되면서 그 사이에 새로 진입한 사람들이 대부분 절반 정도 되는 거죠. 6개월 사이에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응답한 사람이 51%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재민0707님이 아까도 경제팀의 비주얼 담당이라고 김민찬 기자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다 제로금리 때문이라고. 예전에는 이자로 돈 많이 불었잖아요. 붙었잖아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투자할 곳이 이게 많지가 않죠. 예,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요즘 초저금리 시대, 유동성은 넘치고 금리는 싸다 보니까 어딘가에 돈을 넣어서 이자를 얻어야 되는데 은행엔 못 맡기겠고 그렇다고 해서 주식에 또 했더니 주식이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2월부터는 약간 조금 행보세를 그렇죠. 그렇죠. 가고 있으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난 또 새로운 또 투자처를 찾아서 간 게 가상화폐 시장인 거죠. 뭐 그럼 가장 많이 오른 게 얼마나 오른 거예요? 제가 이것 또한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주변에서 왜 가상화폐로 돈 벌었다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 몇 배 먹었다, 몇 배 이익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이 2만 %예요. 2만이요? 네. 와, 2만 %를 이제 배수로 따지면 200배가 되는 거죠. 이제 2원을 투자했으면 그게 400원이 됐다는 거죠. 근데 물론 2만 %까지 오를 때까지 다 가지고 계시지 못했겠죠. 그렇죠. 네, 우리 심장이 10%만 올라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쿵덕쿵덕하죠. 네, 그런데 그 정도로 올랐다는 거고 다른 것들도 15,000% 정도 오른 것들도 있었고요. 네. 올 들어서만 봐도 1, 2, 3개월 동안에 한 4,000%, 40배 정도 오른 것도 많더라고요. 네,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댓글로 김희준님이 오늘 신청곡 받나요 하셨는데 저희는 늘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안 받을 데가 없으니까. 네. 이도현님이 2030 세대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가상화폐밖에 없으니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좀 제 주변도 그렇고 젊은 층이 지금 코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좀 만나보면 저희가 만나본 사람들은 그 대학생 투자 동아리 이런 네. 곳 있잖아요. 이제 나름 이제 투자에 좀 일찍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사실상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취업도 어렵고 네. 결혼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데 부동산도 지금 가격이 막 엄청 오르니까 우리가 월급을 꼬박꼬박 저금해가지고 예전엔 집도 사고 차도 살 수 있는 시세였다면 지금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뭔가 한 방이 필요하다. 인생 한 방이다. 네, 그쵸. 이거 때문에 이제 코인에 또 관심을 그쵸. 갖는다 이런 네. 거군요. 그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드는 그 2030 세대를 취재를 하셨잖아요. 네. 그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 잠깐 보고 더 얘기 나눠볼게요. 대학생 조부현 씨. 작년에 10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사서 묻어뒀습니다. 그런데 9달 만에 확인해 보니 93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조 씨는 주식 투자하던 돈을 다 빼서 가상화폐에 넣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퍼센트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시장 자체가. 이런 시장이 없겠다. 왜냐면 되게 막 투자의 기회는 잘 오지 않고 큰 이런 기회는 보통 10년에 한 번씩 온다고 다들. 3천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조금 주춤하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코스피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52조 원. 그런데 석 달이 지난 3월에는 절반인 26조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신 가상화폐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3월 가상화폐 하루 평균 거래액은 18조 7천억 원. 코스피 개인 거래액보다 3조 원이나 많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국내 주식 아예 뺀 거는 한 두세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좀 차원이 다른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인에 한번 들어오면은 주식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번 노동의 소득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솔직히 많이 힘들잖아요. 적금을 해서 돈을 모아야겠다. 그건 옛날 말인 것 같고. 네. 직접 20대 투자자들을 만나 보셨잖아요. 네. 어떤 얘기들을 하던가요? 조금 전에 영상에도 나왔는데 이 제가 만났던 25살 대학생이었는데 지난해 6월에 친구의 추천으로 그냥 가상화폐 중에 하나에 10만 원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그때 투자한 걸 잊고 올 초에 가상화폐 열풍이 막 분다고 하니까 얼마가 됐지? 궁금하다. 내가 맞아 투자했었지. 네. 얼마 됐을까 봤더니 그게 10만 원이 940만 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깜짝 놀란 거죠. 그래 이거다. 10년 만에, 이거를 알아야 된다. 10년 만에 한 번씩 온다는 이 기회,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내 주식에 투자했던 투자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그때 다 빼가지고 가상화폐를 다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우리가 뭔가 자산 시장에서 뭔가 얻기 위해서는 한 방이 필요하고 저금이 안 되고 저금해가지고 이율이 1%, 2%니까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큰 목돈을 모을 수는 없으니까 주식시장에 갔더니 주식시장은 이제 또 거품이 조금 빠진 것 같고 수익률이 잘 안 나니까 가상화폐에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 뭐 또 어떤 여유 자금이 있다면 뭐 투자하는 거 맞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문제가 B2가 문제잖아요. 레버리지 맞아요. 일으켜서 맞습니다. 뭐 그 좀 약간 위험한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상화폐 자체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참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상화폐도 저희도 이게 취재를 하면서 한번 봤더니 이 가상화폐가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알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종목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회사는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고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벌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측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름의 어쨌든 이 가상화폐에 대한 설명도 있고 이 가상화폐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떤 수익을 내고 우리가 투자했을 때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불분명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급등락이 너무 심해요. 주식. 오늘 아침에는 뭐 10% 올랐는데 저녁에 퇴근할 때쯤 보니까 뭐 마이너스 20%, 30%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자고 나면 또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만큼 위험한 자산이라는 거죠. 근데 네. 보면 사실 주식 투자만 해도 장 시작할 때, 끝날 때, 장 중에 막 그 시황판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는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누구는 잠도 못 자겠다고 막 맞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팔았다는 분도 있었거든요. 아. 저희가 만나봤던 그 대학생 투자자도 밤잠을 늘 설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이 하는 게 원래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하고 두 개를 같이 했는데 지금은 해외 주식하고 가상화폐만 하는데 가상화폐는 밤에도 열리고 그쵸. 해외 주식은 또 밤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 12시부터가 더 바쁘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계속 확인하고 자다가 깨서 내 가상화폐가 지금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가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의 뭐 쿨피스님이 저희 가게 젊은 친구들도 자꾸 코인 하고 싶다는 거 말리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옹웅님이 발 담궈놓은 코인 뭐냐고 여쭤보시는데 장민철님은 가상화폐는 투자가 아닙니다. 도박이죠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한이님이 비트코인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반불법이에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정부에서도 코인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할 규정을 제대로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국내에서 거래가 한 번이라도 된 코인이 558개 558개요. 되더라고요. 엄청 많죠. 네.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상당된 종목이 2,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코스피 시장은 한 7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랑 비교해보면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러네요. 코인
코인도 558개니까 한 600개 정도 되는 건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1년 사이에 이 558개 중에서 사라진 코인이 124개라는 거예요. 네. 거래는 됐지만 제대로 이제 활성화되지 못해서 사라진 것도 활성화되지, 상당히 그렇죠. 활성화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뭐 허위 공시를 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렇죠.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거래소에서 이거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상장 폐지된 게 1년 사이에 124개라고 하니까 한 달에 8개씩 코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전문가들이 하긴 하더라고요. 네. 좀 신중하게. 댓글로 승리찐 분이 아까 불법 합법 얘기 나왔는데 무법임 하셨어요. 뭐 그것도 약간 일리는 그쵸, 있는 말이네요. 네, 네. 삐까번정님도 밤새 확인한다고 오를 게 안 오르고 내릴 게 안 내릴까 그냥 푹 자야지라고 하셨고요. 현명하신. 네. 아, 네. 그 많은 분들이 익숙한 용어 중에 또 하나가 김프라고 김치 프리미엄의 줄임말인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조금 더 비싼 경향이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좀 설명을 맞습니다. 그게 2017년 말에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막 이제 그때 보도가 되고 막 했었죠. 그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이 해외에서 거래될 때랑 우리나라에서 거래될 때랑 같은 상품인데도 가격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라는 건 우리나라 이제 고유의 음식이니까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서 김치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우리나라에서 거래된 1비트코인은 7,900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렇죠. 네. 같은 시간에 보면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한 6,400만 원. 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렇죠. 똑같은 상품인데도 한 20% 정도 우리나라에서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투자자들도 많고 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만큼 해외와 달리 가격 차가 조금 나고 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과열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젊은 층의 투자가 가상화폐에만 몰리는 게 아니라 정말 별데 다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돈이 된다고 하면 다 찾아가더라고요. 네,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1991년에 나온 강수지의 2집 타이틀곡 흩어진 나날들입니다. 이 노래 저작권이 지난주부터 주식처럼 거래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주당 11,000원에 시작됐는데 사겠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평균 19,000원에 팔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저작권 수익을 자기 지분만큼 배당받습니다. 수익률은 연간 8%입니다. 음악 저작권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이제 새로운 듣는 문화에서 소장하는 문화로 만들어가는 음악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주식을 되팔아 차익도 챙길 수 있습니다. 발표된 지 4년 만에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롤리. 이 노래 저작권도 주식으로 나왔는데 역주행으로 대박이 나면서 한 달 만에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군인들이 계속 들어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작권료도 꾸준히 들어오겠지 이 생각으로 샀는데 이렇게 역주행이 터질 줄은 몰랐었죠. 서울 강남에 있는 8층짜리 빌딩. 주인이 7,000명이 넘습니다. 100억 원짜리 빌딩을 200만 주가 넘는 지분으로 쪼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한 명당 평균 투자금은 100만 원. 임대료를 배당금으로 받고 지분은 언제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빌딩이나 저작권 같은 자산 투자는 원래 부자들이나 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리면서 별개 다 투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판 운동화, 명품 시계, 그리고 미술품까지 이제 조각조각 나눠서 투자합니다. 20, 30대 지금 저희 나이에서 할 수 있는 그 투자 리스크는 작대 저는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오, 네. 진짜 저렇게 조각조각 나눠서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수익률도 괜찮아요. 8%면. 그렇죠. 저희가 이게 취재하면서 봤더니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1%, 2%니까 그보다 한 4배 정도, 예, 평균 그 정도 높은 거죠. 네. 한이님이 롤린을 사줄 걸 그랬네 하셨어요. 롤린 역주행 정말 아무도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예전에 이 롤린이 나온 지 제법 됐잖아요. 4년 가까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저작권도 이제 거래가 그 당시에 됐을 때는 사실 거의
지금처럼의 가치 평가를 못 받을 때였으니까.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역주행하면서 그때 그냥 싸니까 그냥 사두자라고 했던 투자자분들은 10배 가까운 수익을 얻으셨다고. 재밌어요. 이 저작권 투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았는데 저작권이라는 게 사실상 작사나 작곡가 분들이 사후 70년까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뭐 팬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뭐 작사 작곡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저작권을 다 파는 건 아니고요. 내 저작권이 100이 있으면 이 중에서 저는 한 시장에 한 30 정도만 내놓고 싶습니다라고 마치 하면 주식처럼. 그렇죠. 그러면 이 거래소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일반 팬들이나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옥션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저희가 막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6개월 뒤에 그 저작권료가 계산이 돼서 내 통장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선순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강수지에 흩어진 나날들이 보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강수지에 흩어진 나날들을 샀다. 그러면 노래방 가서 막 열심히 부른 거예요, 이제. 재밌네, 진짜. 내가 투자한 그 노래. 그렇죠. 그리고 6개월 뒤에 난 다시 저작권료로 받고 음악도 스트리밍 받는 것도 어차피 이 저작권료로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팬들도 많이 하고 수익률도 괜찮으니까 이걸 투자처로서 삼아서 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유명한 곡일수록 더 비딩이 좀 그 경쟁이 심하겠네요. 그렇죠. 요즘 아이돌 노래 같은 경우에는 팬들이 또 원체 많으니까 우리 오빠, 우리 누나, 언니들의 노래를 내가 사야 돼 이러면서 경쟁이 심하기도 하고. 예전에 빅히트 상장했을 때 굿즈라고 그쵸, BTS 맞습니다. 굿즈처럼 주식 한 주 사겠다 이런 것처럼 그쵸. 저작권을 사면 더 의미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팬들하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작권이 나오기도 하고 팬들은 또 팬심으로 사기도 하고. 팬들 얘기를 하니까 저희 팬들도 좀 생각이 조금 나는데 여러분은 저희가 저작권 내면 사주실 겁니까? 궁금하네요 갑자기. 이렇게 새로운 투자처들은 계속 등장을 하고 뭐가 좋다, 이거 좋다, 귀가 솔깃하고 하긴 하는데 사실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그 보호가 아직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게 사실상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뭔가 사회는 빨리 변하지만 그 변화를 뒤따라가는 제도나 규제는 항상 한 발 뒤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이 저작권 투자, 그다음에 가상화폐, 뭐 또 다른 투자처 이런 것들도 어쨌든 취지는 좋고 투자는 활발히 잘 되고 있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하면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씩 우리가 예금자 보호가 되죠. 보호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투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고 혹시나 만약에 뭐 회사가 그 투자했던 회사가 없어진다든지 만약에 뭐 우리가 디지털로 많이 또 투자를 하니까 그렇죠. 이게 막 해킹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의 투자 원금을 사실상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하도 코인이 수익이 좋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다단계 업자분들이 이런 정보에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걸 이용한 사기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네, 범죄에 코인이 진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2019년 초에 취재를 했던 건데 이 코인을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이 코인을 사시면 5배의 수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코인이 있으면 중국에서는 이 코인이 이미 상용화가 될 거고 ATM기에서 이 코인을 뽑아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잡지도 하나 만들었어요. 대통령하고 같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까지 이제 대표가 이렇게 찍으면서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가가지고 안전하니까 믿고 맡길 수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게 그 당시에 투자금만 해도 수천억 원이었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네, 그렇습니다. 아니 대표 이름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대표 이름이 캐시강이에요. 아이고. 아니 죄송합니다. 너무 웃기네요. 피해자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이름이 캐시강이 참. 그렇죠. 캐시강에다가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게 합성이고. 믿음하는데요, 진짜로. 여러 가지들이 어쨌든 사람들을 솔깃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 미공개된 정보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코인으로 발행을 할 겁니다. 코인으로 발행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상장을 안 해서 그렇지 거래소에 상장만 하면 어마어마한 가격이 될 겁니다.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투자자가 우리가 나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투자자만 6,700명. 근데 잡히긴 잡혔나 보네요. 수사가 들어간 그렇죠. 캐시강이란 사람이 잡혔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1심 재판이
끝났는데 징역 16년. 그리고 이 코인 사기로 인해서 잡혀서 구속된 사람만 16명이었어요.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러네요. 강남의 선능역 일대에 삐까번쩍한 8층짜리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앞에다가 뭐 현수막도 크게 걸어놓고 이런 일들이 이게 2019년 초에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해요. 네네네. 가상화폐 뭐 많은 분들이 돈을 벌었다고는 하지만 참 조심해야 할 구석이 너무나 아직은 많은 분야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벌써부터 지금 컷이 엄청나게 올라와가지고 김인찬 기자와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출연이신데 너무 조곤조곤 네, 관심 있는 분야라 그런지 더 와닿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많은 네. 분들 좋아하셨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큐시트 산책의 노재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저야 그 김인찬 기자님 저 이름표 좀 잠깐 가져가시고요. 노재필 기자 저 이름표 코인으로 만들면 잘 팔릴 것 같아요. 탐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코인 사실 김인찬 기자가 아까 얘기한 그 캐시강 얘기는 인권사회팀 기자할 때 그 코인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취재했던 게 김인찬 기자인데 네. 경제팀 가서도 계속 코인을 파고 있네요. 전공인 거죠? 네, 전공이 코인이 돼버렸어요. 네. 코인김 김민찬 기자 오늘 어제 선거 방송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나는 저야 한 게 별로 없으니까. 노재필 기자 출연은 안 하셨지만 항상 이 자리에 뒤에 지시를 하셨잖아요. 총괄. 아무래도 뭐 두목이니까. 네. 근데 전 대단한 게 사실 중간에 제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들어가면은 동시 접속이 한 25,000명 정도 되시는데 한 순간 10,000명이 빠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기자님한테 이제 계속 하실 의향이 있냐고 그랬더니 계속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어제 굉장히 감사드렸어요. 네. 이게 중간에 바뀌면은 좀 그렇죠.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어수선할 수 있어서 저희가 뭐 제가 처음에 그 선거 방송 얘기하실 때 질문 드렸었잖아요. 이번 선거 방송의 키워드 장점 뭐냐? 근데 뭐라 하셨습니까? 뭐였죠? 기억이 안 나. 설마 기억이 안 나시죠? 성지영. 맞습니다. 네네네. 그 말이 정확하게 오죠. 저희 어제 선거 방송의 시작과 끝은 그냥 성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뭐 다른 중간에 왕종명 앵커 무슨 뭐 김초롱 앵커 그다음에 김재영 기자 다 그냥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그랬어요? 우리끼리라고 너무 망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바쁘셔서 못 보시니까. 네. 어쨌든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빌로바 TV님께서 노재필 기자님 명찰 100원부터 입찰한다고 하시는데 한번 입찰 가액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 명찰은 1,000원부터 하시겠다.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 좀 이상한데? 네. 자 어제 이제 선거가 끝났고 그 민주당이 이제 참패를 했죠. 참패했는데 후폭풍이 이제 당연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총 사퇴를 했고요. 술 안 취했어님께서 200원까지 올리셨습니다. 150원을 내려갔는데. 150원 내려갔어요? 오늘님이 선영군님 어제 피를 토하셨다고. 네. Get Your Brain께서는 지금 50원으로 내려가셨는데 문 닫겠습니다. 미카님이 220원 부르셨어요. 자, 자, 민주당 지도부가 총 사퇴하셨는데 요즘 보면은 퀴즈 할 때 굉장히 딴짓을 많이 하시더라고 두 분이서 집중 못 하시고 지금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그 도정환 의원의 비대위 체제로 지금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원내대표를 선출할 거고 그 다음 달에 새 그러니까 당대표 선출을 한다고 전당대회 하는 거죠. 네, 이걸 이제 신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질서 있는 수습 뭐 이런 거를 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선거에서 승리한 거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하고 떠났죠. 떠나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번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내부 분열과 반목이다. 지금 이겼다고 오만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새 지도부를 이제 선출하는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전당대회 열어서. 당분간은 주호영 의원이 이제 비대위 체제를 운영할 것 같고 근데 이번 선거를 보면은 사실은 이 단일화라는 게 그동안 항상
야권에서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엔 이번도 야권이죠. 야권 아니고 진보 진영. 네, 진영에서 주로 보수보다는 해왔던 건데. 진보에서 많이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제 이 단일화의 맛을 본 거란 말이죠, 사실은. 그럼 이제 지금 뭐 플레이어로 거론되는 안철수 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이제 다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통합 논의를 할 텐데 사실은 이제 그게 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행될 수도 있긴 하지만 잘못하면 이제 자중질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날의 어떤 칼일 수 있다는 거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선거 얘기하는 동안 네. 노지필 기자 명찰에 그 금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얼마입니까? 감자 30박스. 감자 30박스면 너무 비싼데 명찰이. 네. 마중물님께서는 아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정수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어제도 사실은 저희를 버티게 한 게 사실은 검은 콩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계속 콩물 먹으면서 12시까지 저희가 방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자드립니다가 아니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총선 1년 만에 급변한 민심인데 사실은 이제 작년 총선하고 그 전에 지방선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파라통이 완전히 빨간색으로 그쵸. 바뀐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 1년 만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25개 모든 구가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동으로 따지면은 3개 동만 박영선 후보가 이겼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 신수아 기자가 한번 유권자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바뀌셨는지 물어봤더니 뭐 집값 문제 같은 거, 그다음에 뭐 LH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에 좀 실망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본 글 중에 사실 내곡동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여당 입장에서 막 공세 폈지만 안 먹혔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안 먹혔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인물론으로 차라리 승부를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어떤 그런 칼럼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인물론으로 했으면은 좀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어떤 그런 분석들도 있는 거를 봤고. 전 어찌됐든 네. 선거를 통해서 민심이 어떻다, 그렇죠, 여론이 그렇죠. 어떻다 이런 거를 준엄하게 얘기한 그렇죠. 거고 네. 영원한 건 없다, 잘해라 이런 뜻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1년 만에 이렇게도 네네. 바뀔 수 있는 게 민심이고 여론이니까 잘해라 이런 게 또 준엄하게 여론이나 이런 방향을 얘기한 게 아닐까. 네. 이런 이게 이제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더뎠다면, 그리고 여기는 내 텃밭이야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찍어주는 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냥 좀 마음에 안 들면 확 바꿔버리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정신 차리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다음에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그렇죠. 되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어제 국민의힘에서 송원석 의원의 갑질 논란인데 사실 어제 국민의힘이 잔치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다 재를 확 뿌리신 분이 기가 있어요. 차더라고요. 네. 기가 차죠. 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출근조사 보려고 상황실에 이렇게 그렇죠. 자리를 마련하는데 거기에 이제 본인의 자리가 없다고 당직자의 무릎 정강이를 차고 이랬대는데 사실 이제 그때가 이제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얼굴을 내놓는 거에 되게 좀 그렇죠. 어느 기사든 뭔가 그렇죠. 자기 얼굴을 내고 싶어하고 네, 모든 네. 방송사가 그쵸. 찍고 있으니까 네. 그 마음은 알겠지만 갑질이죠. 어이없는 갑질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이제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이긴 것 같이 예상되는 자리에 모든 언론사가 와 있고 자기 자리가 없다라는 거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격분돼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확진이 700명인데 딱 700명이에요. 네, 이게 91일 만에 최다라고 합니다. 내일 정부가 이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유흥업소랑 교회 등에서 조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미시적으로 그런 시설에 대한 어떤 방역을 강화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희귀혈전증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그 뇌정맥에 생기는 혈전인데 이거랑 연관성이 있다라는 인과성이 있다라는 어떤 그 발표를 유럽의약품청이 했거든요. 근데 유럽의약품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접종 이익은 더 크기 때문에 접종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네. 근데 우리 정부도 이제 오늘 시작할 예정이었던 그 특수 교육하고 보건교사 접종을 약간 보류했습니다. 네네네. 아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이번 주말에 결론 낼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이번 주를 금방 지나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선거 네, 때문에 예, 바빴습니다. 아무튼 뭐 그리고 저는 진짜 너무 좋은 게 이 정도의 우리 패밀리들이 이렇게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유튜브에 건의하려고 프리데스크는 한 6천 명까지만 들어오시고 제한 좀 걸어달라고. 네. 어제 정신 없더라고요. 네. 그래도 새로운 분들 만나 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역시 우리 패밀리들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